이번 강의에서는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의 변환은 풀이의 급수에서 유도가 된 건데요. 변환식은 이와 같이 됩니다. 표현은 이제 이와 같이 F자를 흘려서 쓴 이런 기호를 쓰게 되고요. 변환된 것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FT를 여기다 넣고 적분해 주는 거죠. 적분해 주면 T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그 결과는 W, 오메가에 대한 그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역변환할 수 있는데요. 오메가로 된 풀이에 변환된 이 함수를 다시 적분해 주면 이와 같이 F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역변환은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사각파 하나를 사각형 모양의 이러한 파형을 풀이에 변환하면 이와 같이 싱크 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싱크 함수 형태.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풀이의 급수로 표현했을 때 사각형 주기 모양 사각형의 주기파에 대해서 cn, 그죠? 풀이의 개수를 구해보면 이와 같은 모양을 보이는 걸 보았죠. 풀이의 변화는 이 하나의 사각형 모양을 풀이에 변환하면 이와 같이 싱크 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풀이의 변환을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시간 함수, 여기서 시간 함수라 그러고 내지는 공간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쪽 t에 대한 함수를 이쪽에 이제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바꾸게 되면 이쪽이 뭐냐면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 오메가에 대한 어떤 함수의 특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주파수에 대해서 이 함수의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풀이의 변환을 하면 이 함수를 그러니까 이 주파수에 대한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의 변환을 한 결과가 바로 주파수 함수가 되고요. 이것을 주파수 영역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ft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주파수에 대한 식으로 보고 싶으면 풀이의 변환을 하면 주파수에 대한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함수는 이 시간 영역에 있는 이 함수는 주파수 변환을 해보면 풀이의 변환을 해보면 어떤 부분에 주파수 성분이 많이 있는지 이 신호에 어떤 주파수 성분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풀이의 변환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풀이의 변환을 유도하는 거죠. 이와 같이 복소 풀이의 급수 전개식이 되는 거죠. 전개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오메가 제로는 주기 t분의 2파이가 되고 또 여기 f는 주파수예요. 주파수 2파이 f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식은 만약에 사각형 사각주파와 같이 이런 모양의 주기파인 경우 생각했을 때 한 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주기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한 주기인데 자, 우리가 이제 한 주기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전체 주기를 다 나타내는 주기파를 나타내는 거고, 자, 여기에서 리미트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cn 대신에, 여기 cn 대신에 요걸 넣은 거예요. 요거 cn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요가 넣은 거가 여기까지가 표현되어 있죠. 여기까지예요. 그게 이제 여기까지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를 무한대로 보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건데, 요거 t예요, t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것은 이것을 끊임없이 넓히는 거죠. 넓히는 거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요것만 남는 거죠, 요것만 남는 거예요, 이제. 비주기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것을 나타낸 것이 요겁니다. 요건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t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t가 무한대로 가면, n 오메가 제로 t는 오메가로 가요. 그죠? n 오메가 제로 t. n이 어떤 이산적인 값이잖아요. 그죠? n이. t가 무한대로 가면 n이 어떻게 됩니까? n이 아주 작아져요. n이 작아지고 여기에서 오메가 제로가 이제 오메가로 바뀌어요. 오메가. t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자, t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t분의 1 주기는 df로 바뀌어요. 주기가 무한대로 가니까 주기분의 1은 0으로 가겠죠. 0으로. 그렇죠?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t분의 1은 f죠. 주기죠. 주기. 여기 함수 f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기인데 이 주파수인데요. 이게 주기고 주파수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f는 df가 돼요. df. 자, df라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거의 0에 가까운, 0에 근접해가는 그러한 값이에요. df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요 부분이 df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이 부분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무한대로 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이것이 t가 무한대로 가면 n은 어떻게 돼요? n은 굉장히 작아지죠. n이 굉장히 작아져요. 작아지기 때문에 이 이산적인 값이 연속적인 값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바뀌잖아요. n, 2, 3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 n이 굉장히 작아져요. n이 0, 1.1 굉장히 작아지죠. 작아져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가 굉장히 촘촘하게 더한다는 뜻은 요 인테그랄 기호하고 똑같죠. 인테그랄. 자, 이것은 적분 기호인데 적분은 썸한다 그런 뜻이죠. 썸인데 어떤 썸입니까? 자, 이거는 어떤 이산적인 썸이고 이것은 거의 연속적인 썸이죠. 연속적인 썸. 그러니까 이것이 이산적인 것이 점점점 잘게 쪼개져서 더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부분이 n이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감으로써 요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다 있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메가로 바뀌어서 내려왔고 여기도 오메가로 바뀌어서 내려왔죠. 자, 그 다음에 df를 요 뒤로 이제 옮겨서 쓴 거고요.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정의해요. 요 부분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것이 바로 풀이의 변환이 되겠습니다. ft가 주어졌을 때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곱해서 dt 전체를 적분해 주는 것이 바로 풀이의 변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n이 있죠. cn에다 t를 곱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t분의 1이 없어졌죠. 이것이 t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니까 정적분을 했죠. 구간에 대한 정적분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t 값도 나올 거고 n 오메가 제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n 오메가 제로의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라고 대문자 f하고 n 오메가 제로의 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대문자 f n 오메가 제로의 값은 n이 0일 때 값, n이 1일 때 값, n이 2일 때 값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임의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임의로 값을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f의 값은 n의 값에 따라서 이산적인 값이 나타나는 거죠. 이산적인 이런 값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것이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것이 0으로 가겠죠. 오메가 제로가 0으로 가요. 0으로 가면 오메가 제로는 0으로 이렇게 이쪽이 좁혀지겠죠. 2오메가 제로도 더 좁혀질 거고요. 항상 오메가 제로보다 2오메가 제로는 그 2배이기 때문에 자, 이게 0으로 가면 이것도 0으로 갈 텐데 이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다 그러겠죠. 자, 이쪽은 또 이쪽으로 이렇게 좁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이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걸 이산적인 값은 n 오메가 제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오메가인데 n 오메가 제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좁아지는 거잖아요. 좁아져서 이게 이산적인 값이 아니라 연속적인 값이 됩니다. 연속적인 값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산적인 값이 아니라 연속적인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여기에서 연속적인, 이산적인 값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쪽이 복소 풀이의 급수죠. 복소 풀이의 급수의 표현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t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극한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fn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겠죠. fn 오메가 제로. 그래서 이와 같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오메가 제로가 있고 여기 t분의 1이 있는데 t분의 1은 여기에서 오메가 제로의 관계를 보면은 이것을 오메가 제로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로 전부 변수를 통일해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된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요 전체를 봅니다. 요 전체를 보면은 먼저 여기를 보면 오메가 제로와 함수의 값을 곱해줘. 자, 오메가 제로는 요겁니다. 요거죠. 폭이죠. 폭 오메가 제로. 여기도 오메가 제로고요. 여기도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는데, 자, f가 n이 0일 때는 f의 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폭 오메가 제로를 곱하면 이런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n이 1일 때 f의 값이고, 그 다음에 폭은 오메가 제로니까 요거 면적이 되고, n이 2일 때 f의 값은 높이고 폭은 오메가 제로니까 이런 면적이 되는 거예요. 면적이 돼서 그렇게 면적을 구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가 0으로 가면 이것이 무한히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면 이것은 정적분이죠.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정적분의 정의에서 이와 같이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d 오메가 제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n 오메가 제로는 오메가로 가는 거죠. 오메가로 가는 거고요. 자, 여기도 이제 오메가로 갔고, 그 다음에 d 오메가 제로가 있죠. d 오메가 제로는 요거죠. 요게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면 이것도 역시 d 오메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로축이 오메가인데 이산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인 값으로 바뀌니까 전부 오메가 제로도 오메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메가 제로는 d 오메가 제로는 이것도 역시 d 오메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요것이 굉장히 작아지는 건데 이 가로축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d 오메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러고 보니까 t분의 1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극한을 취하면 극한 취하고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1이라는 것은 이것은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극한 값이 0일 텐데, 자, 여기서는 그냥 요 t분의 1만 따져서는 안 되고요. 요 전체에서 요 t분의 1이라는 것은 오메가 제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요 t분의 1이라는 것은 결국 df의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d 오메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더 볼까요? 여기서 이제 d 오메가라는 게 있잖아요. 오메가는 요거죠. 요 식이기 때문에 요거죠. 요것이 이제 주파수죠. 주파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메가를 2파이 f로 되니까 이걸 넣으면 df가 되고 여기 2파이가 없어지죠. 없어져서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t분의 1은 df로 간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이러한 이 급수가 이제 이와 같이 정적분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t분의 1이 df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풀이의 변환을 앞에서 풀이의 급수, 복소 풀이의 급수에서 유도를 했죠. 그때 이제 t를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그죠? 보내고, 그럼으로써 t분의 1은 df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습니다. 이것이 풀이의 변환식이 되고요. 변환 공식이 되고, 그러니까 t에 대한 함수를 풀이의 변환하면은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결과는
복소 함수입니다. 복소 함수, 복소수 형태로 나오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거 표현할 때 f를 흘려서 이렇게 풀이에 변환한다 이렇게 쓴 거고, 결과는 오메가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자, 역변화는 다시 오메가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한 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2파이분의 1하고 이와 같이 적분해주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역변화는 이제 인버스라고 해서 이와 같이 마이너스 1승 형태로 표현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오메가에 대한 식은 이와 같이 주기분의 2파이, 또 2파이 f 주파수, 일반 주파수죠. 이거는 각 주파수고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풀이의 변환 쌍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이의 변환 쌍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변환, 이것이 역변환. 이게 정변환, 역변환 이렇게 공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의 변환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건데요. 자, 시간 함수가 있죠. 시간 함수가 있고 풀이의 변환하면 주파수에 대한 오메가 각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변환이 되고 다시 이것을 역변환하면 원래 함수로 구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주기성, 비주기성 파형이 있을 때 이것을 풀이에 변환하면 복소 함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 풀이의 해석, 다시 말하면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바뀌니까 주파수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풀이의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주파수 해석 외에 시간 함수에 있는 그 함수의 특성을 알기 어려운 것을 주파수 함수로 바꾸게 되면 계산이 아주 쉬워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계산이 어려운 것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해서 쉽게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역변환하면, 풀이의 역변환하면 시간 함수에서 우리가 어떤 수식을 구할 수 있죠. 이러한 계산의 편의성과 주파수 해석이라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몇 개의 함수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이와 같이 단축 지수 함수인 경우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와 같이 값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쪽 부분은 없고 0부터 시작해서 어떤 값을 가지는 이런 지수 함수일 때, 자, 그럴 때 풀이의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풀이의 변환식이죠. 그리고 여기에다 그대로 이것을 지수함수인데 단축이에요. 그러니까 ut라는 것은 t가 0보다 클 때만 값을 가지는 거죠. ut는 이와 같이 t는 t가 0보다 클 때만 어떤 값을 가지고 0보다 작을 때는 값이 0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계단함수라고 하는데 ut는 계단함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와 같이 이제 넣어서 계산해 주는데 이걸 한꺼번에 썼죠? 한꺼번에 쓰면 이와 같이 되고요. 0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이것을 적분해 주면 요 t에 대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래로 나오죠. 아래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되고 구간을 0에서 무한대입니다. 자, 무한대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이 되죠. 0이 되죠. 이 전체는. 그리고 0을 넣으면 1이 되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계산 결과를 보면은 복소 함수 형태로 나오죠. 여기서는 오메가에 대한 함수죠. 오메가에 대한 함수예요. 이와 같이 나오고요. 이와 같이 나온 것은 크기와 위상을 가지죠. 그래서 크기를 구하면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고, 위상은 아크탄젠트, 그죠? 아크탄젠트에서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여기를 이제 여기 a분의 오메가인데 이게 이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 이런 ft를 단축 지수 함수를 풀이에 변환하면 크기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위상은 이런 모양을 가지는 이런 이 주파수 영역의 어떤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단위 충격 함수에 대한 것이 됩니다. 단위 충격 함수라는 것은 이런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뭐냐면 크기는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 사각형의 어떤 이런 모양의 함수가 있어요. 자, 이런 함수의 모양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함수는 밑변이 델타 t고 높이가 델타 t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1이에요. 1. 두 개를 밑변 곱하기 높이를 곱하면 1이죠. 자, 그런데 이 델타 t를 0으로 보냅니다. 델타 t를 점점 줄이면 이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높아지겠죠. 이 면적은 1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되면 이 밑변의 이 길이는 0으로 가고 이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높이는 무한대로 가겠죠. 자, 그렇게 돼서 이것을 바로 이제 충격, 임펄스 함수, 충격 함수, 단위 충격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면적은 1인데 어떻게 됩니까? 밑변의 길이는 0으로 가고 높이는 무한대로 가는 그러한 값을 갖는 함수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임펄스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풀이에 변환하면 자,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델타 t인데 t가 언제일 때만 값을 가져요? t가 0일 때만 값을 가지죠.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t가 0일 때만 마이너스 0, 플러스 0 요 구간을 넣으면 0일 때만 값을 1을 가지죠. 자, 이거의 값은 1이에요. 1. 면적이 1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0을 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1이 됩니다. 자, 이 임펄스 함수를 이 풀이에 변환하면 이와 같이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1을 갖는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위상은 없죠. 위상은 항상 0입니다. 위상 변화는 없고 크기가 전부 1인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위 충격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게 t가 0일 때만 값이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넘 함수인데요. 시그넘 함수라는 것은 t가 0보다 클 때는 1이고 t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인 이런 함수를 시그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그넘 함수는 또 이와 같이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할 때 시그넘 함수를 풀이에 변환하면 이와 같이 씁니다. 이게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이 부분이 이제 윗항이 이 부분을 표시하는 거죠. 자, 2의 마이너스 at. 자, 이게 a가 0으로 가니까 이거는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예요. 1.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랫부분 요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요거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1을 해서 여기도 역시 a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걸 표현한 겁니다. 0보다 클 때 0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계산을 하면 a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부분 계산할 수 있죠. 자, 이걸 적분하고 이걸 적분하면 각각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 단측 지수 함수 했죠.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이 나오고요. 단측 지수 함수하고 같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a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통분했죠. 통분하고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하고 a가 0으로 가면 이게 0으로 가죠. 그러면 이 부분만 없어지고 하나가 없어지고 그렇죠? 이 부분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그넘 함수는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단위 계단 함수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단위 계단 함수는 t가 0보다 클 때 1인 거죠. 이런 함수를 단위 계단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와 같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1입니다. 자, 이것을 시그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시그넘 함수는 마이너스 1일 때 t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인 그런 함수죠. 이걸 이제 시그넘 함수라고 하는데 이걸로 표현하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0이 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t가 0보다 클 때는 이게 1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고 2로 나누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단위 계단 함수는 이와 같이 시그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시그넘 함수로 표현된 것을 이와 같이 풀이에 변환하면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상수 부분과 이 뒷부분 시그넘 함수. 자, 시그넘 함수는 앞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이용하면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앞부분,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이거는 이제 거꾸로 해봅니다. 풀이의 역변화는 이와 같은 식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서 이것이 만족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파이, 델타, 오메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계산할 때 이것은 이게 델타 함수, 이 함수는 임펄스 함수는 오메가가 0일 때만 값을 가지죠. 나머지는 전부 0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 0일 때만 값을 가지고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0일 때는 이것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의 결과는 2파이분의 1에 파이만 남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2분의 1이 돼요. 이것은 2분의 1이 돼요. 2분의 1.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위에 거하고 같죠. 위에 거. 이것을 역변환 해보니까 이게 되잖아요. 이게 되니까, 아, 이것은 변환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요. 자, 이것을 크기만, 이게 복소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풀이에 변환 결과가 크기만 그리면 이와 같이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사각형 모양의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함수가 있을 때 풀이의 변환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이의 변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 크기는 a인 거죠. 이러한 모양의 풀이의 변환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의 변환 공식을 그대로 넣습니다. 풀이의 변환 공식이 요거죠. 요거 대신에 이제 ft 여기 들어있겠죠. ft는 a인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구간이. 그렇게 되고 이것을 t에 대해서 적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모에 적어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갔고요. 자, 이와 같이 적분 그대로 남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 계산하면 이제 각각 넣고 요걸 넣고 빼기 요걸 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계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해 줬어요.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넣어주니까 요것이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써지게 된 거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오일러 정리 이용하면 되죠. 오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요거에다가 요걸 빼면 사인만 남죠. 그죠? 사인만. J, E 사인 이렇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되고 J가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분자 분모에 있으니까. 자,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것은 싱크 함수라고 그러죠. 싱크 함수. 자, x분의 sin x 이런 모양이 이제 싱크 함수인데요. 자, 이것이 되고요. 여기서는 보면은 복소수가 아니고 실수 형태로 나왔죠. 그래서 실수이기 때문에 위상은 없고 위상 arg 아규먼트 위상은 0이고 이 크기는 그대로 이 크기죠. 이 크기 그대로 되겠습니다. 자, 이 싱크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0이죠. 0 부분이고요. 오메가,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이 세로축이 f 오메가, 가로축이 이제 오메가죠. 오메가 각속도, 각속도, 각주파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각주파수에 대해서 어떤 이 함수의 주파수에 대해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0 부분, 저주파 부분에 많이 에너지가 몰려 있고 그 다음에 고주파로 갈수록 에너지가 적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싱크 함수 이런 부분은 공학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함수입니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